네, 앞서 전해드렸듯 우리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 현지 조력인과 가족 380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내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 아프간 현지에서 내전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 아프간 전문가인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현지인과 가족 380여 명을 이송하기로 했는데 이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협력했거나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과정에 참여한 한국의 공기업, 단체들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 아프간인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출하겠다라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국가라는 점도 확인해주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관련을 맺었던 다른 국가들의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구의 다른 국가들이 마찬가지의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 대열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교수님. 하나만 브리핑 나온 내용 중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정부가 네. 지금 파키스탄을 기착지로 하고 카불 공항 오가면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애초 한 42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는 이제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탈레반 치하의 상황이 그만큼 이동조차 이제 녹록치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현지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현지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현상 또는 이유 등등을 파악해서 계속적인 구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게 또 오는 31일까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제 민간인 이송을 완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자, 지금 난민이 아니라 이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난민과 특별 공로자 사이에 어떤 국내에 들어왔을 때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들어온다고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1994년에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 법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이 국민 정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따라서 난민 수용에 관한 정부의 뚜렷한 정책, 법률과 관계없는 뚜렷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달리 매우 개방적인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난민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제주도의 예멘인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멘인들은 결국 대다수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남아서 1년마다 체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비슷한 자격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대량 난민 사태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하기 어렵다는 정책적인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마다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이런 차이점 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난민 수용에 대해서 조금 전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협조자만 해야 한다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취약계층은 더 적극적으로 좀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엔 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민족에 대해서는 다소 폐쇄적인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난민 인정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한국으로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 지원으로 성장한 국가인 만큼 국제사회에 이런 방책들을 통해서 기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프간 현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항 세력이 북부에 이제 집결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전 상황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지금 운거하고 있는 반 탈레반 세력,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세 지역, 판지시리, 파루안, 바글란에 운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과거 탈레반 일기 집권 시절, 즉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물라 오마르가 이끄는 탈레반 일기 집권 시절에도 반탈레반 세력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정부는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공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탈레반은 결국 파슈툰족이 주축인데 이 북부의 세 지역은 타지크인들, 하자라인들, 우즈베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탈레반이 어떠한 공세를 펴더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또 지형상 특히 판지시리 같은 곳은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거 소련이 침공했을 당시에도 토벌하기에 매우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탈레반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군사작전으로 진압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탈레반이 군사작전에 나서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명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당분간 현상을 그대로 놓아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세 지역에 운거하고 있는 세력도 탈레반에 적극 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기와 재정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내전에 임했을 때 각 정파 또는 군사적인 세력들을 인접 국가들이 지원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각 정치 군사 세력을 지원하면서 내전으로 몰아갈 의사를 주변 국가들은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능력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프간 내에서 인권 탄압 그리고 보복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처음에 탈레반이 정권 잡으면서 우리 이제 바뀌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변화의 진정성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변화의 진정성을 우선 믿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율법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탈레반 세력이라고 앞으로 변하겠다라고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강권 공포 통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으로 중앙의 권력이 지방의 권력을 타치하기 어려운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 왔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탈레반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온 양 세력이 있을 것이고 탈레반 지도부의 정책과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급진전을 보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식으로든 압력과 감시를 통해서 탈레반의 전향적인 정책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